두 분이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이재명 대통령 순방이 굉장히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실에 프린터도 없는 상황에서 준비돼서 나갔잖아요. 우려도 많았었는데 전문가를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혹은 어떤 대목을 잘했다? 일단 전반적으로 저는 담백해서 좋았어요. 담백하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인위적이지도 않고 왜냐하면 자꾸 아침부터 이 말씀 드려서 좀 그렇지만 자꾸 윤석열이 생각이 나요. 그 점은 네. 이재명 대통령이 참 행운이에요. 네. 비교 대상이 윤석열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대통령이 외국 나갈 때마다 항상 화가 나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심지어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러웠죠. 부끄러우기도 했는데 이제는 좀 정상화되었고요. 또 언론 지형에서는 계속 데뷔라고 했는데 사실 대통령으로서의 정상회담은 데뷔이지만 정치인 이재명으로서의 이 외국인들과 이렇게 대하는 것들은 이미 성남시장, 도지사 그리고 국회의원 혹은 당대표로서 하셨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인위적이지 않아 보이던데요. 왜 저를 보고 이렇게 웃으시지? 그러니까 동생이 말을 잘했죠. 동생이 사람들 몰랐을 거야. 기특해가지고. 축하해요. 나보다 형이라. 자, 나이 공개됐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 사진들 보면 파한 데서 하는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파한 데서 하는 사진을 좀 올려주세요. 뭐 인도 모리 총리하고도 파한 데서 한다든가 저 자리에서 저렇게까지 크게 웃는 우리 정상은 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런 사진들 없습니까? 사진 좀 올려주세요. 많아. 자, 띄워주세요. 멕시코 대통령하고 계속 띄워주세요. 다른 사진들도 굉장히 파한 데서 하는 사진이란 말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이재명 대통령 사석에서 보면 굉장히 유쾌하고 개구진 캐릭터예요. 근데 이제 언론에 등장할 때 그렇게 등장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굉장히 생소한 장면으로 보일 것 같은데. 잘했던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 자리는 어떤 심각한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양자회담 어떤 의제를 놓고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친밀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교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덜 웃겨도 훨씬 더 웃고. 아니 그래서 그 친밀감을 확보하는 게 1차적인 목표이고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물론 뭐 그걸 의식하고 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한마디라도 더 하고 한 번이라도 더 웃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치. 예, 그 모습을 보여준 거죠.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다가가서 파하하 웃고 이런 거 잘 못하는 양반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 했잖아요. 가자회에 가서는 그렇게 말이 그렇게 웃고 막 다른 사람이랑 말씀하시고 막 먼저 가서 막 친근하게 하는 걸 보고 약간 제가 배신감을 느꼈다고. 우리 문 대통령님하고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약간 상황은 다른 것 같아요. 문 대통령은 이제 임기 거의 끝날 때쯤 했죠. 이제 익숙해진 거고. G7이든 G20든 아세안 플러스든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먼저 가서 막 악수하는 장면들이 그때 가서 막 나오죠. 진입 장벽이 좀 있었다고 본인도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따지고 보면 G7만 가더라도 트럼프 대통령만 빼고 자기들끼리 다 친해요. 그리고 총리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자기랑 다 친한 줄 알고 집권 기간이 길어요. 아세안을 가면 또 자기네들끼리 되게 친해요. 그렇죠. 또 거기는 비민주 왕정 그렇죠. 뭐 골고루 다 섞여 있어서 있죠. 집권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면 진입 장벽이 있대요. 그래서 윤석열 씨는 산만했어요. 그리고 주변형이었어요. 아니, 굉장히 왜냐면 면들었죠. 주변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안 좋은 먼저 나서서 어이구 반갑습니다 하고 갈. 그 김어준도 잘 못하는 거잖아요. 나도 잘 못하는데.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고 온 거. 하고 온 오로지 거예요. 대통령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보여준 건 대통령의 시간 속에 대통령 이재명 정치인으로서 그 해외 정상들 아니 뭐 모디 총리만 하지 몇 년째 총리라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서스럼 없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잘 연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타고난 성장이 그게 아닌데 예. 그렇게 훈련해서 한 거고. 훈련해서 해야 하는 나중에는 거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탁현민이 그 얘기 했어요. 사석에서 저렇게 할 수 있으면서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하냐고. 아니 나는 그런 따뜻한 눈빛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나는 많이 없으니까. 받아봤어. 나는 못 받아봤어. 자, 일단 자연스러웠다. 네. 담백하고. 네. 그래서 과하지도 않았고. 그 다자외교 무대로는 그걸로도 충분하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 자리엔 전부 대통령들이 있는 자리. 전부 다 대통령이지. 나 대통령이네 하고 이렇게 있으면 윤석열 같이 되는 거예요. 혼자 뚱하니 너 뭔데? 너 뭐 돼? 뭐 이런. 와서 네. 말 걸어주지도 않아. 안 걸어주죠. 다 대통령인데. 다 대통령이다. 네, 맞아. 그래서 자기가 먼저 가서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저런 장면 나오는 거예요. 잠깐 봅시다. 네. 그러니까 나 대통령인데 왜 나 안 나한테 왜 말을 안 하지? 나한테 왜 안 알려줘? 나 어디 가야 돼? 왜 안 알려줘?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저 다들 정치인이시고 대부분 말이 안 통해도 말을 해야 하거든요. 한국말로 하든 안 되는 영어로 하든 가서 소위 영업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순방은 다 저런 장면이 혼자 말뚱하니 앉아 있고. 저 상황에서는 사실 언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 스킨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또 바로바로 옆에 와서 통역도 해주고 필요하면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오빠 빨리 나가봐 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 막내 PD가 더빙한 버전 없나 그거?
더빙 한 번 더 준비해 주세요. 더빙 미스테리가 잘했는데. 풀렸어. 미스테리가 왜 저때 뭐라고 했냐? 나가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다 읽히죠. 읽혔는데 가만히 있지 말고 나가 그거였나? 그 입모양을 정확하게 우리 막내 PD가 어제 읽었어요. 저런 장면이 계속 연출됐을 거예요. 화면은 저기 잡혔을 텐데 저것만 잡힌 거고. 그 외에 전문가들 눈에 띈 장면 있습니까? 메시지가 좀 달랐어요. 이를테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윤석열,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요번에 2년에 한 번씩 간 건데 네. 직전에 히로시마에서 나왔던 윤석열의 메시지는 되게 안 좋았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눈여겨보진 않았지만 다시 눈여겨 볼 수가 없어. 눈이 아파서. 그러니까 키워드가 뭐냐면 대북 단호 대북 단어. 그리고 자유, 군사 억제, 동맹 이거고요. 진세훈에 가가지고. 네. 우리가 약간 수동태예요. 그 현장에서도 그 화면을 보면 요번에는 뭐 AI 공급망 이런 것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보건, 아 그게 제일 큰 키워드. 민주보건이었고 우리 문 대통령은 약간 연대와 평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세계 어떻게 해야 될지 해서 백신, 기후 대응 뭐 이런 그렇죠. 거에 있어서 대통령은. 좀 형태가 달랐지만 어쨌든 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그 윤석열 시기에서는 그러니까 반사돼서 수동적으로 한 것 같아요. 역시 대학 교수라. 저는 태도가 보이더라고요. 태도. 그러니까 애티튜드가. 그렇지. 문 대통령님은 사실 문어체로 얘기하시는 분이었죠. 맞아.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야 하고 그 문장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이야기해야 하는 쪽이었고 통역이 좋았죠. 이재명 대통령님은 보니까 구어체로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서 훨씬 더 편하고 친근하고 물론 이제 한글을 알아듣진 않지만 근데 그 네. 통역에 있어서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두 사람의 태도가 상당히 다르구나. 애티튜드가 많이 다르구나. 뭐 그런 점이 저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태도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자꾸 반사가 돼서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직전 대통령이 생각나는 이유는 아니, 그러니까 모션이랄지 제스처랄지 말투라는 것들이 아예 기본적으로 이 토킹 포인트 카드가 하나도 안 보였어요.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그렇지. 말씀하시고 윤석열은 제스처로 얘기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통역이 더 길고 말보다 그리고 써둔 거 읽는 줄 알아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네. 상대방은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우리 탁비랑 저랑 해외 정상회담 현장에 많이 있었지만 우리도 느끼거든요. 상대방 정상이 저 준비 많이 해왔구나. 그럼요. 준비 안 해왔구나. 저거를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어. 저 사람 왔구나. 저 그냥 왔구만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이게 보이죠. 그렇지. 예. 거기서 꺼내는 주제라든가 네. 상대 국가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뭐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리고 말이 안 통한다 하더라도 확대 정상회담은 동시 통역으로 하고 소인수는 순차 통역으로 하지만 이 눈빛 교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근데 이런 거 제일 읽어버리면 답답한 게 윤석열은 상대 정상을 눈을 안 쳐다봐요. 마주 앉아가지고 스러움이 많았나 보죠. 남아공 때 비교되는 사진 있거든. 남아공 대통령하고 그거 좀 적벌 사진. 적벌하기도 하지만 윤석열은 이거 혼자 읽고 있다고요. 그럼 남아공 대통령이 그거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러지? 아니 근데 읽는 것도 문 대통령처럼 뭐 이렇게 문장이 수려하거나 뭔가 포인트가 있어야지 이상한 걸 읽잖아요 계속. 왜 그렇게 상대방하고 눈을 안 맞추지? 뭐 사진 없습니까? 우리가 썼던 사진 있는데 오빠 나가 더빙 그거 없습니까? 그거부터 일단 봅시다. 어? 뭐 없는데 자꾸 찾아. 승질이 급해서 그래 내가. 자, 그 남아공 대통령 사진 우리가 썼는데 이미 자 찾아주시고. 무슨 사진인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남아공 대통령 카필 그 이재명 네, 저거. 저 사진 좀 봅시다. 표정이 저건 가랑이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말로 입으로 얘기를 해야지 왜 가랑이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남아공 대통령이 왜 나를 안 쳐다보지? 이거 뭐야? 왜 이러지? 진짜 딱 그거잖아요. 너 뭐야? 너 못해? 이런 표정이잖아요. 아니 저렇게 편안하게 소파에서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면 이렇게 마주보면서 캐주얼하게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저런 자리를 마련한 걸 텐데 의전 마디 쪽에서도 하고. 네. 아 근데 또 라마포사 대통령도 간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분도 정말 산전수전 육박전 다 겪은 분이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저 분이거든요. 얼마나 혹시 산전수전 공중전 아닌가요? 육박전이라니. 네, 알아서 얘기 들으세요. 네. 그 양자로 저런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거의 똑같은 사진이 항상 자기는 뭘 보고 있고 적벌하고 상대 정상은 저 사람 왜 저러지? 나를 왜 안 보지? 라마포사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서 몸을 틀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대화하려고. 예. 근데 이걸 보고 있으니 난 진짜 저기 이해가 안 갔어요. 예. 아니 정말 모든 장면에서 저런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장면에서. 사실은 오늘 작가가 저기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해서 얘기해달라는데 비교할 게 없어요 별로. 아니 이게 단순하게 이 사진만 비교해도 그래요. 그냥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상끼리 만나서 서로 저 대화죠 대화. 이게 저기서 무슨 주기율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덕담 주고받고 이러는 건데. 주기율표.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우리나라를 정말 좋게 평가해서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따님들을 여기 대사로 보냈어요. 눈을 왜 안 맞춰주냐고 사람을. 아, 그래서요. 아유. 그래서요. 아니, 그게 제일 상대방이 가장 기분이 나빴겠다. 네. 항상 정상이 아니 자기도 대통령인데 대통령을 앉혀놓고 한 국가에 아니, 약간 당혹스럽니까? 저런 대우를 처음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저런 사진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하나만 봅시다. 승질나니까. 그리고
그 의전 잘못한 거는 탁현민 정말 많이 얘기했죠. 탁현민 대표가 네. 남의 나라 국회 격리하는 거 있잖아요. 가오카리만큼 많이 얘기했죠. 매번 순방만 했다 하면 매번 저게 첫 장면이에요, 사실. 맞아요. 맞아. 미국 국가가 첫 장면. 나올 때 손을 올리는 사실은 저게 되게 역사적인 장면이에요. 5월 21일인가 네, 그럴 네. 거예요. 네, 5월 21일. 보통 상대편 23. 국가가 울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지난 뭐 80년, 90년간의 관례라고. 근데 갑자기 손을 올린 다음에 남의 나라 국회에 그리고 나서 나왔던 메시지가 해명이 그게 외교부 해명이었나요? 아니면 뭐, 저기 대통령실 해명이에요? 대통령실이었겠죠. 네, 미국에 대한 경계. 미국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손을 올렸다.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손을 안 올리면 그 나라를 존중하지 않는 게 되는 거야. 거짓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느 나라에 가잖아요. 국회만 보면 인사를 해요. 아니, 그러다가 또 UAE인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아니, 그걸 내렸다가. 사실 그 전에 의전비서가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힌트를 주는데 그것만 잘 들어. 아니, 이전 비서관이 다 알려주잖아요. 네. 이전 비서 다 알려주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머릿속에 야, 그거 뭐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이랬을 거야. 머릿속에 100%.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안 들어가는 정도가 그 왜 다우닝 10번 갔을 때 있잖아요. 네. 그 충격적인 장면이고 나는 영국 역사에도 남을 것 같은데 그거. 10번 문 지나가는 지나갔을 때. 그 영상 다시 한번 봅시다. 문 못 찾고 지나가는 거. 아니 저기 레드 카펫이 있잖아. 그리고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기. 그런데 기자들도 그 앞에 서 있잖아. 그걸 어떻게 지나가냐고. 정말 멋쟁이에요 저런 거 보면. 아니 저는 진짜 그 에비로드의 비틀즈 그거 오마주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사실 픽업 그러니까 하나 더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서 가잖아요. 돌아왔잖아. 저 문이 열리면 이제 부부가 나옵니다. 그렇지. 원래 저쪽에서는 우리 대통령 부부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저것도 결례지 우리가. 엄청난 결례. 김건희 그날 싸우고 맞아요. 뭐 안 나왔다는 예. 소리 되게 유력했죠. 그리고 이 영국 행사 끝나고 파리 가가지고 그 한식당에서 그게 있었던 한식당에서 겁니다. 술 먹고 잡아지고 참 여러 설이 있었죠. 그리고 한시장에 좀 이따 하고. 저부터 난 저거 볼 때마다 이해가 안 가는데 기자들 잔뜩 서 있죠. 레드 카펫 있죠. 전방에 아무것도 없죠. 자 틀림없이 의전이 절로 걸어가가지고 저 안으로 들어가서 말했을 거 아니야. 말했고 제가 추측컨대 분명히 행정관 중에 한 명은 그 집 여기 있으면 이렇게 지났었잖아요. 여기서 계속 이랬을 거야. 안 했으면 안 돼. 그거는 진짜 대형 사고잖아요. 모든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찍고 있는데 분명히 이랬을 거야. 근데 그걸 못 보셔한 거지. 산만하고 그게 집중 안 한 최소한의 거고. 집중력도 안 생긴. 이게 내가 저거 보고 아 이거 심각하다. 영국은 국빈 방문이라고 하면 영국 왕실에서 그 일정표를 공개해요. 근데 다우닝가 10번지 수상관제에 갈 때 동부인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번에 지난번 그런데 그때는 김건희 이제 씨가 안- 직전에 아마 나 못 가.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이 맞아요. 잘 안 나는데. 나도 잘 안 나는데 예. 그 직전에 그 싸웠다는 소리 파다했죠. 명품 쇼핑했던 연속이었던 리투아니아 거. 그때 다음인가요? 그때 다음인가? 다음인데 들려오는 이야기는 뭐 저런 것들이 있었어요. 뭐 장모의 구속이 됐었는데 풀어달라, 구속되었- 그래서 아. 뭐 이랬다는 소리 있었는데 뭐 그것도 못 막니 이렇게 된 건가? 그래가지고 뭐 부부싸움을 완전 했느니 삐져가지고 안 가 이렇게 했던 거라고 들었죠 그때. 예. 근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런 디렉션을 안 받아도 딱 보는 순간 기자가 여기 있고 오른쪽에 카펫이 있어. 전방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절로 들어가는 거나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판단이 안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그래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행스러운 점도 있네요. 만약에 저걸 김건희 씨랑 둘이 지나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 김건희 씨가 지나가는 걸 붙잡고 오빠 하고 당겼겠죠. 아이고. 그런 장면을 더 취했을 텐데. 저거 준비된 저 준비된 거 한번 봅시다. 오빠 그 장면. 시작. 아니 오빠 나가라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오빠 좀 나가. 아니 정확하게 해두겠어. 비싼 PD 데려다가 성우를 시키고 있어. 음악을 해서 그런지 이 정확한 박자감이 있네. 정확했어야죠. 그래서 윤석열은 옆에 이 김건희 씨가 없으면 기본적인 상황 판단 자체를 못하고 굉장히 절어버린 상태가 아니었을까 저 때가? 근데 김건희 씨가 그렇게 그러면 뛰어났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UAE 장면을 보면 김건희가 계속 애국가에 손 올렸다 내렸다 하고 어디 가야 될지 모르고. 맞아. 그러니까 두 내외가 비슷해요. 비슷한데 서로에게 뭐라고 하는 거지. 서로 얘기하라고 아니, 한다. 그러니까 옆에 의전팀에서 디렉션 주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찮게 누구한테 생각하는 이렇게 거예요. 뭘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머릿속에 들어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입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사실 외교는 의전이 반인데 모양새가. 저는 그 입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시했다기보다는 탁현민이 자꾸 무시했다 그러는데 저도 처음에 무시한 줄 알았는데 성격이 그래서 무시했다 이게 아니고 입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예. 3년 동안 정상회담을 몇 번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수만 번 했는데 그러니까 무시는 아닌 것 같고 입력이 안 되는 게 입력이 맞아요. 안 맨 되는 마지막까지도 나아지지가 않더라고. 입력이 안 돼. 입력이. 그렇게 저 걸어가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저거는 그
특별히 지시하지 않아 디렉션을 주지 않아도 그냥 상식한 몰라요. 그냥 보는 순간 알잖아요. 왼쪽에 기자 있고 오른쪽에 카페트 있네. 절로 들어가는 거구나. 그리고 전방에 아무것도 없고. 근데 준비가 안 됐을 텐데 그 장면 말고 제가 충격적으로 봤던 장면은 우리는 보통 이제 사열을 할 때 네. 우리 국기를 지날 때 가슴에 손을 얹는데 일본만 거의 유일하게 묵내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고개를 숙여 맞아요. 있단 있어요. 말이에요. 국기에. 어. 그거를 우리나라 사열식에서 윤석열이 해요. 이거 일본 왔을 때. 일본 이거는 왔을 때. 일본에서 했던 거고. 일본에서 했을 때 거고. 일본 정상이 한국에 왔을 때. 맞다. 윤석열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도 비판에 대해서 그 인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국기만 보면 인사를 해요. 인사도 하고 가슴에 손도 얹고 둘 중에 하나는 맞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의전 업계에서는 윤석열은 새로운 의전을 창시한 창피하네요. 네. 절도 하고 가슴에 손도 얹고 한다니까요. 그건 일본에서도 그랬는데 한번 봅시다. 이거 절도 하고 그 좀 전에 그 영상 다시 봅시다. 이건 일본 갔을 때죠. 이건 일본 갔을 때인데 아 이때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네. 태극기에 그러니 일장기에다가 인사한 것처럼 네. 본인 저 뒤에 태극기가 있긴 있는데 국기에 대한 경기를 많이 했다고 쳐요. 본인 태극기 봐서. 그럼 그걸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옆에서 저랑 또 저래. 우리 국기에 2번 인사한 거는 그건 안 저 저걸로 고발도 당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맞다. 맞아. 그때 예, 국기법 해설했을 때 국기법 위반이라고. 고발도 타케미 씨 이런 거 비평하다가 고발도 당했었지. 자 이재명 대통령으로 돌아옵시다. 정상적인 메시지가 그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라고 할 만한 게 없었고, 예. 근데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냈던 메시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냈던 메시지처럼 세계를 향해서 발신한 게 있었어요. 그때는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가 그때 가장 모범 국가였으니까 그 메시지를 냈고 이번에는 보면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서 얘기를 그러니까 하더라고.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6월인가 7월에 G20을 가면서 민주주의 복원력을 이야기했어요. 회복력, 뭐 촛불혁명 등등을 말씀하셨고 또 본인이 되게 좋았다고 회고하세요. 이번에는 G7 플랫폼에서 이제 민주주의 회복력 얘기하면서 이제 그 확대 세션에서 이제 AI하고 기후 대응 그리고 캐나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급망과 소위 공동체 글로벌 이슈지, 뭐 그런 거 글로벌 이슈에 우리가 컴백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윤석열 케이스를 보니까 자꾸 자유 윤석열은 글로벌 이슈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예. 근데 이번에 민주복원이 우리 G20 때보다 더 좀 도드라지게 보이는 이유는 다만 이제 미국의 지금 여러 가지 국내적 환경 트럼프 때문도 그렇지만은 유럽에 지금 구구들이 그렇죠. 많이 있으니까 이거 예. 유럽도 자기 나라도 심각하니까. 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확 나타나는 거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는 개인적 서사가 그러니까 그 모디 총리와 그리고 룰라 대통령 네. 그리고 라마포사 대통령과 연계가 비슷비슷한 되면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잘 특히. 케미스트리를 맞춘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유엔 개인적 사무총장이 그래서 유엔에 와가지고 그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아마 그걸로 연설하게 될 것 같긴 하던데. 잠깐 말씀드리면 요새 유엔하고 WTO 같이 다자기구가 고생하는 시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FTA체제가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WTO가 요새 별로 할 일이 없대요. 그리고 유엔도 지금 큰 역할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기 나라마다 이기주의, 극우 이러니까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9월에 와서 거기서 민주주의 중요성, 뭐 커뮤니티 이런 거 얘기 좀 고맙죠. 총회 계기로 아마 네, 연설을 부탁한 그렇죠. 거죠. 네. 그럼 9월에. 네, 유엔에 유엔 가서 총회, 이제- 총회에 와서 이제 아마 그런 연설을 부탁. 그거를 말할 자격이 있죠 우리는. 그렇죠. 극우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계엄을 해가지고 근데 아무도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 탱크 안 나오고 그거를 이제 헌정 질서에 따라 회복했으니까 모범 사례로 내보일만 하지. 예. 그럴 때 이제 김호준 씨 같은 이제 죽을 뻔한 사람들 쭉 같이 가가지고 같이 가서 A급, B급. 하면 뒤에 이렇게 계속 BTS가 약간 슬픈 표정으로 BTS에서 김호준으로?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명단. 유시민 뭐 이렇게 해서 쭉 가가지고 그 명단이 있더만 거기. 예. 그 거기 명단에 따르면 두 사람도 다 죽었어요. B급입니다. 어쨌든. 문대 인사들. 네. 예. 문대 행정관 이상 다 네. 추가해 죽는 거니까 예. 다 죽고 차관 이상 다 죽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좀 민주주의 하지만 예. 그러니까 윤석열 시대 얘기 문대 때 청근무 행정관 이상 예.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문대 차관 이상. 저는 그래서 투뿔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두세 번 죽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같이 가시죠 그럼. 예. 유엔에. 뭐야. 아이 뭐 저야 땡. 그때 죽을 뻔했던 사람들 해가지고 딱 서가지고 그림이 쫙 나오잖아요. 재밌겠다. 자, 그 외에 이 행사 국회 행사 자문관으로 지금 재헌절 행사 골치 아파요.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 취임식 관련 행사도 하나. 아니 대통령 취임식은 저는 듣지를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재헌절만 준비하고 있고 제가 JTBC 보던가요 보니까 대통령 취임 행사는 안 할 것처럼 보도가 된 게 하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취임식이 아니죠 임명식이. 임명식. 아, 임명식.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형식인데 네.
그래서 그 일 관해서 이제 지금 청와대에 한 분하고 개인적으로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하다가 와서. 대통령실. 네, 대통령실에서. 그래서 제 의견은 드렸고 그래서 뭐 그 다음에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얘기하긴 그렇고 오케이. 그 JTBC 보도 난 거는 그러면 7월 17일 대통령 임명식은 그 재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 재헌절 행사를 국회 쪽에서 의뢰받았는데 그렇죠. 재헌절 날 아예 임명식도 같이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었구나. 처음에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국가 행사니까. 예, 예.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제 의견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안 하는 것으로 보도된 걸 본 것 같아요. 예. 연락이 가긴 가겠네. 네. 그럼 뭐 잘 해봐요 그럼. 연락하면 잘 해보고. 자, 그 공연 준비 좀 하세요. 공연. 우리 또 공연이 있지 참. 예. 그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라고. 파워풀 공연이 있는데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분간은 이제 정상 얘기하면은 볼맛이 좀 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한편으로 좀 뭐라 그럴까 불안불안도 해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국내 진영이 잘 갖춰지지도 않고. 백업 바지를 요번에 보인 것들 스태프들이- 중에서도 저는 외교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저기 있지? 아니 아니 정리가 안 통역은 좀 됐구나. 바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그건 패착이. 예. 아씨, 패착이라 하면 또 욕 먹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대통령이 이게 앞으로 1년 중에 1년 반 정도는 해외에 계신다 치고 그 중에 반 이상은 다자회의를 할 건데 그러면 정말 진영이 잘 갖춰져서 그러니까. 기동성이 아직 확 그런 강해야 진영을 되는데. 갖추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지고. G7이기 때문에 중요해서 갔다 와서 잘 된 거지만 네. 이제 이거를 빨리 국내 진영을 빨리 갖췄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통역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들이 이미 말을 했잖아요. 말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들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으니까. 해외 순방을 가는데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전 윤석열 씨 통역했던 사람을 불러와야 될 정도로 급하게. 급하니까 지금. 예. 예. 이런 건 좀 약간 그러니까 보이더라고요. 예, 좀 공개적으로 이야기 못. 준비를 잘 하셔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서는 준비된 채로 가겠죠. 근데 지금은 진영을 갖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토도 뭐 나토가 가게 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고. 그러니까 좀 진영을 갖춰서 제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저는 또 그거 보면서 그 이번에 그 진영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그 윤석열 때 저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때는 잘 보여주질 않아가지고 영상들을 맞아요. 순방을 가면 점점 실수가 많으니까 점점점 안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게 되는데 그리고 관심도 점점 떨어지죠. 또 그랬겠지. 사실 2년 반쯤 돼서 그러려니 했잖아요, 저희들도. 어느 지친다 막 이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때쯤 되니까 아유. 보지도 않아요. 자, 그러니까 그 순방을 하려면 그 이재명 팀이 완성이 돼야죠. 외교 팀이. 예. 그러니까 대통령만 덩그러니 외국에서 혼자 있는 모습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관료가 됐든 누가 됐든. 자, 두 분 그래서 당분간 이런 순방이 일이 있을 때마다 예. 자주 부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하려고 그랬지. 자주 부르게 될 테니까 두 분이 이제 같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당분간. 자, 이제 돌아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